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첫 번째 기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면 중앙일보 기사죠. 한덕수를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다. 김문수 캠프도 단일화에 이상 조짐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 TV토론에서도 얘기가 좀 일부 나왔고, 그리고 낮 시간 동안의 기사를 보면은 참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권영세 또 권성동 이 지도부가 이 국민의힘 경선이 최종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바깥에 손을 벌리고 뭐 빅텐트를 하자느니 단일화를 하자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집중적으로 지금 짚어드리고 있죠. 그죠? 자,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이 어떤 기존 메이저 언론이나 이런 데보다 더욱 빨리 정확하게,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제가 흐름에 맥을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부터 어떤 내용이냐? 한덕수 후보에게, 아니 아직은 후보가 아니죠.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이낙연, 정대철,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 플러스 호남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기사를 보니까 새민주 미래당인가? 그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곳 있죠.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곳에서는 국민의힘에다가 대놓고 당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낙연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세,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던 사람이에요. 친문의 대표 아닙니까?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있는 새민재 미르당에서 국민의힘에다가 당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지도부는 대선 전에는 안 되고 대선 후에는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기사에 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가 뭐 딱히 그렇게 뭐 반박을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아니, 바보입니까? 아니,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왜 이름을 바꾸나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아마 토론 때 김문수 후보도 뭐 그런 비유를 한 것 같은데 남의 집 아이한테 이름 바꾸나 마라 하는 거랑 같다고. 김문수 후보의 지적이 전 정확하다고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낙연 전 총리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실세, 문재인 정부의 2인자, 친문의 대표적인 얼굴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국민의힘에다가 이름을 바꾸나 마,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거 어지러지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 화나지 않습니까? 네, 나야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77만 당원들이 웃음냐? 맞아요. 목침님, 저라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이미자님, 쌍관들과 지도부는 정신 좀 차려라. 야,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현순심님, 이낙연 지가 뭔데? 이양자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다. 영님, 족보를 맘대로 고치냐?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당원이 호구냐? 이이슬님, 국힘 기득권 세력들 비겁한 것들.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정확한 당신 민심의 현 주소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낙연 전 총리한테 우리가 참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그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오늘로써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 2달 진행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뉴스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진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기분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아니 왜 이낙연 총리한테 우리가 국민의힘 이름을 바꾸냐 마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죠? 아주 실망스러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 안에서도 한덕수를 위한 불쏘시개는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쪽에는 이제 아무래도 친윤 그리고 반탄 의원들이 이제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과 안철수를 만나려고 한다. 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우리 당의 국민의힘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분들의 생각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그 얘기를 했죠. 이제 본인의 5대 메가폴리스 전략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전국에 5개의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자 하는 전략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맞아요. 사실상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을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펼쳐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연을 확장하고 또 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는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붙었냐면 나경원 의원도 또 가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홍준표 캠프에서 총괄 상황본부장을 맡았던 유상범 의원과 비서실장이었던 김대식 의원을 비롯해 김희상, 백종원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마 홍준표 후보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캠프 안에서 한덕수 총리와 뭐 단일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실망을 하면서 그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최종 결선에 이르지를 못하면서 바로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이 친윤 주류 의원들이 앞서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거 정말 무슨 김문수 후보를 숙주로 삼아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 아니냐, 김문숙주론이냐.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해낸 말인데 워딩이 좀 괜찮네요. 김문숙주론이냐, 그죠? 김문수 후보를 숙주로 삼아서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려는 수작이 아니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죠? 이건 김문숙주론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게요. 자,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 줄 알고 계시죠? 이제 박수영 의원님, 자, 박자 숫자 0자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54명이 누군지, 김문수 후보 캠프에 계시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마음은 한덕수 총리에게 가 있는 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친윤 의원님들 54명이 누군지 꼭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오늘 사임할 듯. 국민의힘 후보와 일주일 내 단일화. 오늘 오후에 이제 뭐 담화를 하겠다고 했죠.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담화에서 뭐 진짜로 출마 선언을 할지, 그냥 사퇴만 하고 출마는 내일 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일화라는 것은 말이죠,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좀 하다가, 그죠?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내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아졌을 때 다른 지지 세력과 함께 있는 후보와 합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뭡니까? 출마하자마자 단일화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꼼수의 부전승 아닙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꼼수와 부전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끝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진짜 오늘 사퇴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면, 그렇게 되면 참 실망스럽게 그지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심지어 구체적으로 단일화 방법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코미디 같은 게 뭐냐면 말이죠, 콘클라베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주에 콘클라베가 있어요. 진짜 콘클라베. 그 교황이 서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음 주에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근데 바티칸에서 열리는 콘클라베는 맞아요. 그거는 원래 그런 식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선 후보를 왜 콘클라베로 뽑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그럼 콘클라베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정치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대선 후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원로들과 그 한덕수 총리와 또 최종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될 걸로 예상되는 한동훈 후보가 모여서 단판을 짓겠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이 단판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참, 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먹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뇌피셜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말이죠, 경선을 거치고 경선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경선 과정을 밟아서 올라온 정통성 있는 보수의 적통 후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밀실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단판을 짓겠다? 이거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수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좋아요. 그 밀실에 모여가지고 단판을 누가 짓습니까? 누가 할 건데요, 누가? 네? 이걸 누가 결정할 거냐고요. 설마 이 결정을 권영세 정대철이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 하겠다고 공표하는 순간 이건 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진짜. 여러분, 민심을 좀 똑바로 읽으십시오. 만약에 말이죠, 진짜 콘클라베 형식으로 단판을 지어서 보수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 그리고 보수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그 단판을 짓는 대상이 만약에 밀실에 들어가서 정대철, 권영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보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또 기사는 그렇게 나오네요. 톱다운식으로 콘클라베 하겠다고. 이거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이게? 네? 그리고 또 가장 코미디는 또 뭔지 아세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거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우린 최종 후보가 한동훈 후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하고 이렇게 둘이 단판을 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한동훈 후보가 또 이낙연 후보랑 또 단판을 하고. 이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뭐 저 게임 할 때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하면 그거 하잖아요. 저 첫 판에서 왕을 깨면 또 두 번째 판에서 또 왕이 나오고, 세 번째 판에서 왕 나오면 또 깨고, 뭐 그런 겁니까 이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상상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지, 정말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또 이분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하신 정치 원로들이잖아요. 연배가 한창 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거의 80에 가까운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온다는 게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나왔지만 실제로 그럴 거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이 조선일보 기사에도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뭐냐? 이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한 대행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대행이겠죠. 한 대행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면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어떤 당 이름에 씌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과 연계가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있는 정말 온갖 추악한 행태를 보인 주류 친윤 의원들이 더 씌워져 있으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 이름을 바꾸는 거는 당원들이 바꾸는 거지.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밖에서 이름을 바꿔라 마라 할 건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당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바꾸는 건 이름의 주인인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외부에서 박근혜 만에 아까 이낙연 전 총리 얘기도 했었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당원이 진짜 아까 시청자 여러분 채팅창에서 올려주신 글처럼 당원이 호구입니까? 당원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름은 당원이 바꾸는 겁니다. 당원들의 뜻으로. 그리고 최종 후보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거예요. 그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이에요. 왜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무시하고 지도부는 또 제멋대로 밖에서 한덕수 총리와 단일화를 하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를 경선이 끝나기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신 겁니까? 박수영 의원과 함께 54명의 명단으로 기록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역사에 이름을 좀 남겨주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이름을 역사에 남겨주십시오. 국민의힘에 오명을 씌운 54명의 위인들 해가지고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뭐 한국을 빛낸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54명의 의원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동아일보 사설인데요. 참 이것도 참 너무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사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신문사에서 대표 논조로 꼽는 내용이 사설입니다. 그 사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덕수 총리가 빨리 협상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원한다. 이게 한덕수 총리이기도 하고 한국이기도 하죠. 그죠? 한자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협상을 마치고 선거운동 원한다. 협상을 마치고 선거운동 원하는 게 설마 그 한국 정부에 한덕수 총리 말고 또 있겠어요? 그죠?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설 내용 좀 볼게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선이 이뤄지기 전에 무역 협상을 마치기를 원한다. 야, 이것도 어지러지합니다. 대선이 이뤄지기 전에 무역 협상을 마치길 원한대요. 그러면서 사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와, 이게 사실이면요.
역적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협상은 말이죠. 우리한테 레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지렛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협상 상대방인 미국이 쟤네들 선거 전에 빨리 협상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더 강한 걸 요구해야지. 왜? 쟤네들이 마음이 급한 걸 아니까. 한국 정부에서 선거 전에 빨리 협상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협상을 해야겠다. 왜? 항상 협상에서는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스콧 베선트 장관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면 얼마나 티를 냈단 얘기예요. 심지어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운동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을 했다잖아요. 와, 이게 진짜 이게 역적 아니고 뭡니까?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나라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협상 전략을 준비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긴장감 넘치게 우리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던 우리만의 카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안에 협상을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미국에 풍기면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합니다. 제가 아까 역적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과한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될 바 없는 행위예요. 이거는 총리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셔야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이거는 외교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으니까. 그죠? 제가 뭐라 불러야 되죠? 국무총리실이라 불러야 되나요?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 만약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항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외교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한덕수 총리님, 정식 외교 절차를 밟아서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공식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말 아닙니까? 이게 사실 아니라면, 이게 거짓 뉴스라면? 그렇잖아요. 가짜 뉴스라면 강하게 대응해야죠.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고 해야죠.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마치겠다고 했느냐? 언제 협상의 성과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느냐? 따져야죠. 한덕수 총리님,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확한 진실을 말해달라고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이건 모든 국민의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이건 동아일보 사설이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신문, 한국일보는 중도신문, 이 두 개의 신문이 나란히 사설로 썼다니까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신문사에서 사설로 쓰는 거는 아무거나 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사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설 내용이 뭡니까? 한국일보 제목은 뭐예요? 심지어 협상 성과로 선거에 활용. 미국서 이런 말이 왜 나오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여기서도. 자, 이거는 말이죠. 한국일보 사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의 심각한 월권이자 대선 개입이다.
월권이자 심각한 대선 개입이다. 이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거 매우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아주 망국적인 행동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고요. 만약에 이 말을 한 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면 한덕수 총리님은 외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이렇게 외교와 경제 그쪽에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정부의 장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유감 성명을 발표하시고 진실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이게 가짜 뉴스인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격에 똥칠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꼭 공식 외교 라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자, 보수신문들의 사설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한겨레하고 경향은 당연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예 그거는 보여드리지 않는 겁니다. 보수 신문들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 한덕수 총리의 어떤 문제점들 얘기하고 있고,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게이트 수사가 미적되다가 이제야 이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우리가 다들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또 않겠고요.